10년 만에 밸런타인데이. 히가시노 게이고. 그 레스토랑은 고급 브랜드점 등이 입점한 빌딩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정을 마주하고 입구가 설계되어 외관은 단독주택 같은 정취를 풍겼다. 중후한 장식으로 꾸며진 문을 열자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가 서 있었다. 짧게 고개를 숙이며 어서 오십시오 라고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스다 씨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텐데요. 미네기 씨는 말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남자의 안내로 레스토랑 안쪽으로 들어갔다. 4인용 테이블이 줄줄이 이어졌지만 20% 정도만 손님이 찼을 뿐이다. 밸런타인데이 저녁 시간이라고 해도 평일에 프렌치 레스토랑이라면 대부분 이런 수준인지도 모른다. 모퉁이에 배치된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미네기 씨를 보자 빙긋이 미소를 건넸다. 옛날보다 조금 말랐나? 하지만 단정한 얼굴 모습은 여전했다. 길쭉한 눈에는 어른스러운 매력까지 더해졌다. 미네기 씨는 시계를 보았다. 약속한 시간보다 5분쯤 빠르다. 기다리게 했네. 이것 참, 내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려줄 생각이었는데. 아니, 내가 너무 빨리 나왔지. 신경 쓰지 마. 약간 코에 걸린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지만 한층 품격이 높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미네기 씨는 의자에 앉아 스다 치리코의 얼굴을 새삼 응시했다.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야.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미네기시 씨도. 소믈리에인 듯한 남자가 다가와 식전주에 대해 물었다. 샴페인 괜찮아? 치리코가 의향을 물었다. 괜찮지, 아주 좋아. 소믈리에가 물러간 뒤에 그나저나 깜짝 놀랐어 라고 미네기 씨는 말했다. 설마 이렇게 오랜만에 치리코가 연락해 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미안해, 번거롭게 했나? 천만에. 미네기 씨는 크게 고개를 저었다. 번거로웠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지도 않겠지. 반가웠어. 솔직히 말하자면 내내 만나고 싶었다고. 하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체념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다행이네. 치리코는 하얀 이를 보이며 웃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를 이렇게 불러내는 거 큰 실례가 아닌지 계속 걱정했거든.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 그건 1년 넘게 새 작품을 내놓지 못한 작가에 대한 풍자인가? 지금 한창 구상 중이잖아. 다음 작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내 작품 계속 읽고 있었어? 물론이지. 치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네기시 씨 책은 전부 다 읽었어. 이거 영광이네. 소믈리에가 샴페인을 내왔다. 호박색 액체 속에서 무수한 거품이 춤추는 것을 바라본 뒤 미네기 씨는 잔을 들었다. 자, 그럼 재회를 축하하며 10년 만에 밸런타인데이에도 건배. 치리코가 잔을 짤그랑 맞댔다. 샴페인을 입에 흘려넣으며 미네기 씨는 눈끝으로 치리코의 모습을 포착했다. 감색 원피스에 감싸인 몸은 10년 전 그대로 체형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직 30대 초반이니까 오히려 여자로서 성숙하는 것은 이제부터다. 검은 옷의 남자가 메뉴판을 안고 나타났다. 뭔가 먹으면 안 되는 건 없어? 메뉴판을 펼치고 치리코가 물었다. 응, 상관없어. 그럼 내가 정해도 될까? 물론이지. 그렇다면 이라면서 그녀는 주문을 시작했다. 밸런타인데이 특별 코스 요리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검은 옷의 남자가 가고 나서 치리코가 말했다. 아니야, 그건 미안하지. 그래도 내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응, 알았어. 미네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꺼이. 그래, 부담 갖지 말고. 오른쪽 귀걸이가 반짝 빛났다. 미네기 씨는 샴페인을 입에 옮기면서
식사 후에 치리코는 어떻게 할 예정일까? 라고 생각했다.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실 테니 이 레스토랑을 나설 무렵에는 얼근히 취한 기분이 될지도 모른다. 우선 2차로 어딘가 바에라도 가자고 해볼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아, 참, 그렇지. 치리쿠가 뭔가 생각난 얼굴로 옆에 의자에서 작은 종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밸런타인데이인데 가장 중요한 걸 입고 있었네. 자, 이거. 미네기시 쪽으로 내밀었다. 어라? 뭐지? 종이 가방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대략 짐작이 갔지만 마치 허를 찔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받아들었다. 안에서 네모난 종이 포장 상자와 분홍색 봉투가 언뜻 보였다. 포장 상자에는 유명한 양과자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을 꺼내면서 와, 오랜만이네.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받아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요즘에는 예의상 주는 초콜릿도 없어졌거든. 아니, 그보다 예의상 초콜릿이라는 말 자체가 사화가 됐지. 하지만 진짜 여자친구에게선 받았겠지? 진짜 여자친구? 그럴 리가 있나. 생각 좀 해봐. 그런 여자친구가 있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치리코를 만나고 있겠어? 그럼 올해는 없다는 얘기네. 작년에도 없었어. 재작년도 그 전해에도. 미네기시는 치리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치리코와 헤어진 뒤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상대가 나타나질 않았어. 에이, 설마. 거짓말이지? 내가 왜 거짓말을? 정말이야. 미네기시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치리코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뭐 그렇다면 그런 걸로 해두자. 지금 의심하는 거야? 그러는 치리코는 분명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지만 나에게도 좋은 인연은 없었어. 치리코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지금도 혼자야. 그래서 이렇게 미네기시 씨를 만나고 있지. 그랬구나. 그나저나 편지도 있는 것 같은데? 미네기시는 종이 가방 속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에 대한 지금의 내 마음을 편지에 적었어. 지난 10년 동안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어째 좀 무섭다. 미네기시는 종이 가방에 손을 내밀었다. 아니, 창피하니까 지금은 읽지 말아줘. 그건 조금 있다가. 부탁이야. 라고 그녀는 손을 맞댔다. 그 말투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여운이 감지되었다. 알았어. 라고 말하고 미네기시는 종이 가방에 내밀었던 손을 거두었다. 아주 괜찮은 밤이 될 것 같네. 라고 마음속으로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미네기시가 쓰다 치리코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다. 그녀는 미네기시가 대학 시절에 가입한 동아리 후배였다. 여름에는 마린 스포츠, 겨울에는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그 동아리는 꽤 인기가 있어서 회원 수도 많았다. 미네기시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지난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여는 오비 모임에 이따금 참가했다. 오비 모임이라고 해도 현역 회원 쪽이 숫자는 더 많았다. 미네기시의 목적은 후배 여학생이었다. 좋아하는 타입이 눈에 띄면 접근해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다. 물론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해에 미네기시는 꽤 자신이 있었다. 그 전 해에 미스터리 분야의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데뷔했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작가를 다수 배출한 문학상으로 세간의 주목도도 높았다. 당연히 오비 모임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기대한 만큼은 누구도 거론해주지 않았다. 수상 소식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별로 이해받지 못한 것 같았다. 약간의 질투심도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그는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 접근해온 것이 치리코였다.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인데다 전체적인 비율도 좋아서
실은 그 전부터 미네기 씨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수상 소식을 알고 있어서 눈빛을 반짝여가며 상찬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스터리 소설 마니아라는 것이었다. 즉시 의기투합했다.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치리코는 전부터 그 동아리에 가입했지만 1년쯤 미국에 나가 있어서 그동안은 당연히 활동에도 참가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전 해우 오비 모임에는 참석했다는데 그때는 미네기 씨가 나가지 못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는 시작되었다. 치리코에게 연인이 없었던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도리가 없었다. 말을 걸어오는 남자는 많았을 텐데 아마 그녀의 눈에 차는 상대가 없었던 것이리라. 수상작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연달아 발표한 두 번째 작품도 꽤 잘 팔렸기 때문에 미네기 씨는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치리쿠를 만날 시간은 넉넉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아파트에 들러 요리 등을 해주었다. 식후에는 대부분 침대 위에서 보냈다. 그대로 자고 가는 일도 있었다. 미네기 씨는 그녀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구상 중인 신작 소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한 생활이 갑작스럽게 종언을 맞이했다. 어느 날 치리코에게서 이런 메일이 도착한 것이다. 이래저래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지금까지 고마웠어. 앞으로도 멋진 작품 계속 써낼 수 있기를 기도할게. 안녕. 그야말로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전화를 해보았지만 착신 거부였다.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며칠 뒤에는 휴대전화도 해약되어 있었다. 치리코는 여성 전용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린다거나 학교에 찾아가 보는 것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그녀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미련이 많았지만 자존심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었다. 스토커 비슷한 짓을 하다가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책이 팔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그 뒤로 치리쿠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미네기 씨는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 자신은 착실히 신작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지위를 쌓아갔다. 교제하는 여자도 몇 명 있었다.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여자도 그쪽에서 먼저 떨어져 나갔다. 그때마다 미네기 씨에게 미련 따위는 없었다. 유일하게 언제까지고 마음에 걸린 여자가 치리코였다. 교제하던 여자와 헤어질 때마다 치리코와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느 출판사에서 펠레터가 전송되어 온 것은 지난주의 일이다. 담당 편집자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미네기시 선생님을 예전에 알던 분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었다. 작가 앞으로 오는 펠레터 등이 출판사에 도착했을 경우 보통은 담당 편집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다. 크림색 봉투에 적힌 송신인의 이름을 보고 미네기 씨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쓰다 치리코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근두근하면서 편지지를 펼쳐보니 예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만나던 쓰다 치리코예요. 대학 동아리에서 미네기시 씨는 8년쯤 선배였죠. 그때는 정말로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미네기시 씨의 작가 활동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던데요. 후배로서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차례 여유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해서요. 그때 일에 대해 이래저래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제 새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포기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디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바쁜 줄은 잘 알지만 연락 기다릴게요. 편지 말미에는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그때마다 미네기 씨의 마음은 둥둥 떠올랐다. 아무래도 치리코가 그와의 재회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 짐작이 갔다. 그가 작가로서 성공한 것을 보고 그때 헤어졌던 일을 후회하는 거 아닌가? 즉시 메일로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 전화로 하지 않은 것은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일방적으로 걷어차인 것을 생각하면 약간 오만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편지는 잘 읽었다. 이쪽 일정에 맞춰준다면 만나도 좋다 라는 짐짓 퉁명스러운 내용으로 써서 보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즉각 답장이 왔다. 언제든 어디든 나갈 테니 꼭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몇 가지 제시하고 도쿄라면 어디라도 괜찮으니 장소는 그쪽에서 정해달라라는 메일을 보냈다. 잠시 뒤 도착한 치리코의 메일에는 2월 14일 그리고 도쿄 시내의 프렌치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심 노렸던 대로였다. 편리한 날짜 속에 밸런타인데이를 일부러 넣어둔 것이다. 만일 치리코가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저러해서 그 소설에도 엄청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지? 포크와 나이프를 놀리며 치리코는 말했다. 그렇게 평가해주니 기쁘다. 그 소설은 나로서도 꽤 자신 있는 편에 속하는 작품이니까. 그나저나 내 소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다 읽었어?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거짓말인 줄 알았어? 한두 권쯤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모두 다 읽었을 줄은 몰랐지. 미네기 씨는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고맙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사람은 나야. 매번 즐거운 독서를 하게 해줬으니까.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써야겠는데? 생선 요리는 증거미 새우 푸알레와 가리비 무스였다. 미네기 씨는 화이트 와인을 마셔가며 그 요리들을 열심히 입에 넣었다. 에피타이저도 그렇지만 이 요리도 최고의 맛이었다. 이 레스토랑에 자주 오는 모양이지? 치리코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다. 자주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어쩌다 한 번씩이랄까? 훌륭한 레스토랑을 알고 있네. 다음에 나도 이용해야겠어. 마음에 들었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절대로 가격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치리코는 요즘 무슨 일을 하지? 내 소설 이야기만 하느라 치리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그냥 회사원이야. 인재 파견이 주 업무. 사람을 거칠게 다루는 상사와 건방진 부하 직원 틈새에 끼어 날마다 허덕허덕 뛰어다니고 있어. 어쩐지 치리코의 이미지와는 딴판인데? 좀 더 깔끔한 직업일 거라고 생각했어. 비서라든가 호텔리어라든가. 10년 전 이미지로 지금을 상상하지 말아줘. 치리코는 콧잔등에 주름을 잡았다. 그보다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 뭐지? 심해의 문, 그 소설은 어떻게 된 거야? 아, 하고 미네기 씨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힘든 일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힘든 일이야? 그래도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읽었어? 그건 월간지 연재소설인데. 글쎄, 내가 전부 다 읽었다고 말했잖아. 그 소설 왜 연재가 중단된 거야? 혹시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딱히 별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니야. 그저 이쯤에서 잠시 쉬면서 후반부 스토리를 다시 짜보려는 것뿐이야. 그래?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 소설은 좀 특별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그 다음 전개를 고민하고 있어. 그러니 중간에 턱 막히는 경우도 있지. 나도 사람이니까. 역시 힘든 작업이구나. 치리코는 한숨을 내쉬고 와인잔에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화제로 삼은 소설은 작년 봄부터 연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순조롭게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가을까지였다. 어떻게든 계속 이어가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다음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아 결국 휴재라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소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출판계 파티 등에서는 담당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휴재였지만 실은 이대로 중지해버릴 생각이었다. 그건 그렇고 치리코는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생각일까? 혹시 이런 식으로 미네기 씨의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만남은 시간 낭비다 라고 미네기 씨는 생각했다. 적어도 10년 전에 그녀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떠나버린 이유 정도는 알아내야 한다. 소믈리에가 다가와 간단한 설명을 한 뒤에 3잔의 레드와인을 따랐다. 그러고는 고기 요리가 나왔다. 파이로 감싼 새끼 양고기 구이였다. 치리코가 문득 웃음을 내비쳤다. 정말 엄청난 행운이지 뭐야. 이런 식으로 작가와 마주 앉아 식사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독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런가? 그보다 왜 나를 만나고 싶었는지 이제 슬슬 그 얘기를. 그녀에게도 미네기 씨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 그녀도 소설을, 특히 미스터리를 아주 좋아했으니까. 미네기 씨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라니? 후지무라 에미, 우리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후지무라 에미. 미네기시 씨도 만난 적이 있을 거야. 유난히 억양이 없는 어조로 치리코는 말했다. 후지무라 에미. 그 이름이 미네기 씨의 머릿속에서 한자로 변환되었다. 동시에 한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게. 미네기 씨는 와인잔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손이 떨릴 것 같아서 잔을 드는 것은 포기했다. 나는 기억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지? 내 동기야. 그 동아리 모임에는 1학년 때 가입했어. 친한 친구라서 자주 만나곤 했지. 3학년에 올라가면서 내가 1년 휴학하고 미국에 가기로 했을 때는 섭섭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던 친구야. 단발머리에 키가 컸지. 가슴은 아마 2컵 이상. 진짜 기억 안 나? 아니, 전혀 기억나는 게 없어. 오비 모임에서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미네기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 치리코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급히 머리를 굴렸다. 그래, 우리 둘이 만났던 그 해 오비 모임에 에미는 참석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전 해의 오비 모임에도. 왜냐면 그때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선고라도 하듯이 말한 뒤 치리코는 손에 든 나이프로 새끼 양고기를 쓱 잘랐다. 자기 방에서 목을 맸어. 행거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고 거기에 밧줄을 걸어서. 내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몇 달 전의 일이었어. 미네기 씨는 숨을 헉 삼켰다. 그제야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명백히 치리코는 뭔가 목적을 갖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의 만남 자체가 그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그래? 그만 먹으려고? 정말 맛있는데. 식기 전에 먹지. 왜? 치리코가 물었다. 그녀 자신은 차례차례 고기를 입에 넣고 있었다. 미네기 씨는 어쩔 수 없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막 먹으려는 참이었는데 치리코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식욕이 뚝 떨어졌네. 사람이 죽은 얘기라니. 겨우 이 정도 얘기해? 미네기 씨는 좀 더 하드한 소설을 쓰고 있잖아. 의외로 예민한가 보네. 그건 픽션이니까 그렇지.
미네기 씨는 새끼 양고기 구이를 나이프로 잘라 입에 넣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먹었다면 그 맛에 감탄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겨우 기계적으로 씹어 목에 밀어넣는 게 고작이었다. 에미가 마지막으로 오비 모임에 참석한 건 3학년 때였어. 나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그 오비 모임에 미네기시 씨도 나갔었지. 동아리 모임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던데. 내가 그때 나갔던가? 아, 그러면 인사쯤은 했는지도 모르겠네. 치리코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에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8개월 뒤의 일이었어. 미네기 씨는 입안의 고기를 레드와인으로 꿀꺽 삼켰다. 자살을 할 정도였으니까 어지간히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자 치리코는 등을 꼿꼿이 세웠다. 내가 자살이라고 얘기했던가? 아니, 자기 방에서 목을 맸다면서. 분명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판단하긴 했지. 부검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미네기시 씨라면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위장한 살인사건이 과거에 꽤 많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 타살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치리코는 미네기 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에미에게는 자살할 동기가 없었어. 미네기 씨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건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지. 당시 에미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해하는 듯한 메일을 나한테 보내주곤 했어. 그 사람과는 말이 아주 잘 통한다고 쓰여 있었어. 하지만 유족에 의하면 그 남자는 에미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어때?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남자에게 차인 거 아닌가? 그 충격으로 자살했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지. 에미는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야. 글쎄, 그런 건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초조한 나머지 저절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네기 씨는 헛기침을 하고 아, 미안 이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치리코는 잠시 눈을 내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당시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무렵에 에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귀국 후에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뛰어다녔어. 유족에게 부탁해서 그녀의 유품을 샅샅이 살펴봤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 결과는? 치리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용없었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자살 동기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지만 타살을 증명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에미의 방에서는 누군가와 다툰 듯한 흔적은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어. 그야말로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거참 안타깝네. 미네기 씨는 요리를 입에 넣었다. 조금쯤 음식 맛을 감상할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1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서도 그 사건이 흐려져 갔어. 그래서 동아리 오비 모임 같은 곳에도 나가서 진심으로 즐길 수 있었지. 작가로 데뷔한 훌륭한 선배를 만났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치리코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건넸다. 드디어 이 스토리에 내가 등장하는 모양이지? 응, 곧바로 그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어.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어. 그는 친절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구상 중이던 소설을 침대에서 이야기해주기도 했어. 하지만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새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았던 거야. 그럴 리 없다. 내가 착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아무런 말을 안 했어. 하지만 나중에야 퍼뜩 생각나더라. 나는 역시 그 소설을 읽었어. 단지 책으로 된 일반적인 소설이 아니야. 그건 프린터로 출력한 것이었어. 어느 아마추어 작가가 쓴 소설. 바로 에미가 쓴 소설. 맞아. 그녀도 소설을 썼어. 언젠가
정식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소믈리에가 소리도 없이 다가와 미네기 씨의 잔에 레드와인을 다시 채워주고 물러갔다. 하지만 그 잔을 집어들 마음은 나지 않았다.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야. 에미가 소설 습작을 했었다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습작을 해왔다고 말했어. 장편 소설도 써봤고 단편 소설도 써봤고 앞으로 쓸 소설의 아이디어도 잔뜩 있다고 했어. 하지만 부끄러워서 아직 그런 얘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말했어. 나는 꼭 한번 읽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에미는 마지못해 그럼 한 작품만 이라면서 단편소설을 보여줬었지. 그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었거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거짓말이 하고 싶어진다는 여고생의 이야기였어. 그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는 스토리야. 거기까지 단숨에 말한 뒤 치리코는 미네기 씨에게로 얼굴을 향했다. 그날 밤 당신이 나한테 들려준 줄거리와 완전히 똑같아. 미네기 씨는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흡사한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은 흔한 일이야. 상황 설정이나 마지막 결말까지 똑같아. 그게 그냥 우연일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 치리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 두 사람이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 의견에 동의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접점이 있었어. 오비 모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건 조금 전에 미네기시 씨도 인정했지. 그렇게 되면 우연이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미네기 씨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에미의 방에서 도난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실은 아주 큰 것이 사라졌었어. 그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두었을 터인 소설과 아이디어를 적은 메모. 그게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어. 프린터로 출력한 것도 없었고 지필에 사용한 노트북에도 없었어.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퍼뜩 생각난 거야. 치리코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렸다. 그것을 범인이 가로채 갔다는 가능성. 에미가 살해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 범인은 그녀의 소설과 아이디어 메모를 원했던 거야. 그 범인이 나라는 건가?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치리코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접시 위에 내려놓았다. 어느새 요리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미네기 씨의 접시에는 3분의 1 이상이 남아있었지만 이미 식사를 계속할 마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도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에미가 살해된 것은 미네기시 씨의 신인상 수상이 발표되기 3주일 전이었어. 그 시점에 당신에게는 자신의 응모작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겠지. 문제는 그 응모작이 어떤 내용이었냐는 거야. 나는 그것도 역시 에미의 작품이었을 거라고 짐작했어. 물론 에미에게는 비밀로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살해 동기가 좀 더 확실해져.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응모해봤는데 뜻밖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는 바람에 당신은 몹시 초조했을 거야. 상을 받게 된 것은 기쁘지만 그러면 결국 에미에게 들통이 날 테니까. 그녀가 묵인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그제야 새삼 사실대로 털어놓을 용기도 없었어. 그러니 당신으로서는 에미가 죽어주는 수밖에 없었겠지. 웨이터가 다가와 메인 요리의 접시를 거두어 갔다. 아무래도 미네기 씨는 말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온 건 실수였던 것 같다. 설마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 식사 중이지만 이만 실례해야겠다. 이제 디저트만 남았는데 좀 더 앉아 계시지. 게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변명할 말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해두는 게 좋을 텐데. 그 말에
미네 귀신은 엉거주춤 쳐들었던 엉덩이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말이 맞다. 증거가 있어? 내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미네 귀신은 한껏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치리쿠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 그 여자가 아니라 그녀라고 했어? 에미라는 사람은 기억이 없다고 했잖아. 미네 귀신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뭔가 대꾸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됐어. 치리쿠가 말했다. 사실 그 시점에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었지. 노트북이야. 에미가 쓰던 노트북. 습작 데이터는 모조리 지워지긴 했지만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복원했어? 이래저래 수속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복원했어. 완전히 복원에 성공한 것은 5년 전쯤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린 덕분에 증거로서의 질이 더 높아졌어. 증거로서의 질? 미네기 씨가 미간을 좁히며 되물었을 때 디저트가 나왔다. 초콜릿과 다크체리의 앙상블이라고 했다. 초콜릿은 하트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하드디스크에서 복원해낸 것은 6편의 장편과 9개의 단편,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 메모. 단편 하나는 당신이 베갯머리에서 내게 들려준 것이었고, 장편 하나는 당신의 신인상 수상작과 거의 전문이 일치했어. 좀 더 상세히 조사해보니 지금까지 당신이 발표한 작품 대부분이 에미의 습작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 단편을 늘려서 장편으로 고쳐 쓴 것도 몇 편 있었지. 완성도는 크게 떨어졌지만. 미네기 씨는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하지만 디저트에 손을 댈 마음은 나지 않았다. 모두 다 치리쿠가 말한 그대로였다. 후지무라 에미를 만난 것은 치리쿠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오비 모임에서였다.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미네기 씨 쪽에서 먼저 접근했다. 에미도 그를 마음에 들어해서 곧바로 교제가 시작되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그녀가 작가가 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왜냐면 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놀란 것은 그녀가 습작이라고 내밀어준 작품을 읽었을 때였다. 이게 과연 20살 남짓한 나이의 여자가 쓴 소설인가? 하고 화들짝 놀랐다. 문장이 세련되고 등장인물이 생생히 살아있었다. 무엇보다 스토리가 기발해서 미스터리로서의 매력이 대단했다. 그러면서도 빈틈이나 모순 따위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가 그때까지 써온 작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느 날 에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미네기 씨는 노트북에 있던 그녀의 습작 파일을 모조리 USB 메모리에 복사했다. 그리 깊은 꿍꿍이는 없었다. 소설을 쓸 때 참고하자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작품들을 읽어보는 사이에 한 가지 유혹이 덮쳐들었다. 이 중 한 편을 신인상에 응모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었다. 미네기 씨 자신은 몇 번이나 응모했지만 지금까지 기껏해야 예선 통과였다. 그런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서 마침내 에미의 작품 하나를 보내고 말았다. 상을 탈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다. 2차 예선을 통과하는 정도면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어 응모작은 최종 후보작에까지 올랐다. 연락을 해준 편집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에 가장 유력한 작품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초조했다. 이제 새삼 자신이 쓴 소설이 아니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다.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에미의 목에 밧줄을 감았을 때 죄책감은 거의 없었다. 미네기 씨의 마음속을 지배한 것은 이 여자가 죽으면 그 습작 파일은 모조리 내 것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되돌아보면 USB 메모리에 파일을 복사했을 때부터
그 사악한 생각은 싹트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에미의 노트북에 들어있던 데이터는 모조리 삭제했다. 자살로 처리되면 결코 복원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미네 귀신은 치리코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어떻게든 이 여자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그건 증거가 안 될걸? 왜? 객관성이 없잖아. 내 소설과 비슷한 텍스트 데이터가 노트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것을 훔쳤다는 증거가 되지 못해. 거꾸로 누군가 내 소설을 훔쳐다 그 노트북에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자 치리코는 여유만만하게 웃으며 실눈을 떴다. 미네기시 씨가 2년 전에 발표한 소설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그 단편소설도 그 노트북에 들어있었어.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데이터를 복원한 것은 5년 전이야. 5년 전이라는 건 치리코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아니, 나뿐만이 아니야. 그 밖에도 증인이 있다? 아, 복원에 협조한 사람들? 치리코와 그자들이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감식반은 치리코는 한마디 한마디 곱씹듯이 말했다.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아. 감식반? 그녀는 곁에 놓아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모두 다 복사하면 엄청난 양이라서 일부만 가져왔어. 감식반의 보고서야. 날짜를 확인해봐. 5년 전으로 되어 있지? 미네기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표지에 경시청 감식반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책임자들의 도장도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보고서라니까? 후지무라 에미의 노트북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가 적혀 있어. 설마 거짓말이지? 왜? 일반인이 이런 서류를 갖고 있을 리 없잖아. 이건 가짜야. 미네기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던졌다. 치리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에 그 상자, 이제 열어볼래? 상자라니? 초콜릿 상자. 그게 왜? 됐으니까 열어봐. 의아해하면서 미네기 씨는 종이 가방에서 네모난 포장 상자를 꺼냈다. 포장지를 풀어 정사각형에 가까운 납작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을 본 순간 흠칫 놀라 손을 놓쳐버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든 것이 밀려나왔다. 그것은 은빛으로 번뜩이는 수갑이었다. 미네기 씨는 멍하니 치리코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이 경시청 배지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잠깐 시간이 필요했다.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할게. 경시청 수사일과 쓰다 치리코야. 치리코는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집어들었다. 미안해. 이건 좀 악취미였나? 미네기 씨는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헝클어져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그녀는 테이블에 자료 다발을 손에 들었다. 이건 진짜야. 정식 수속을 밟아 작성된 거. 재판 자료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녀가 자료를 가방에 챙겨놓는 것을 미네기 씨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설마 치리코가 경찰이 되었을 줄은. 가까스로 목소리가 나왔다. 아까는 회사에, 인재 파견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니. 경찰에서는 자신의 직장을 가리킬 때 회사라고 하거든. 게다가 인재를 파견한다는 건 사실이야. 탐문 수사라든가 잠복 수사 현장에. 미네기 씨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숨이 막혀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라고 치리코가 말을 이어갔다. 어릴 때부터 내가 꿈꿔왔던 직업 중에 하나였어. 하지만 결정타는 역시 에미 사건이었어. 어떻게든 이것만은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니까. 그녀의 노트북을 복원하는데 몇 년씩 걸린 건 사건의 재수사에 대해 상사와의 사전 협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갓 경시청에 들어온 신입 여경이 하는 말에는 좀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좀 했지.
나아가 치리코는 처음에 준 편지 그것도 좀 꺼내볼래? 라고 말했다. 미네기 씨가 말없이 종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자 그녀는 획 가로채 안에 든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 그에게 내보였다. 체포 영장이었다. 미네기시 씨, 당신을 후지무라에미의 살해 용의로 체포합니다. 담담한 어조였다. 잠깐만, 나는 범인이 아니야. 나는 에미를 죽이지 않았어. 변명은 취조실에 가서 하시지. 내 얘기를 들어봐. 분명 훔쳐오긴 했어. 에미의 습작 소설을 훔쳤다고. 그건 인정해. 하지만 잠깐 욕심이 나서 그런 것뿐이야. 반쯤 재미삼아 응모해봤는데 수상작으로 뽑히는 바람에 나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 근데 그냥 그것뿐이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에미의 노트북 데이터를 삭제한 건 언제였지? 그건 사건 전이야. 에미가 사망하기 전이라고? 노트북에서 데이터가 사라졌다면 그녀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건 그녀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나는 죽이지 않았어. 죽였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렇지? 치리코는 팔짱을 끼고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미네기시 씨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당신 자신의 힘만으로 소설을 쓸 수 있어? 물론이지, 쓸 수 있어. 왜 그런 것을 묻는지는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미네기 씨는 일단 대답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한 소설 중 몇 편은 내가 직접 쓴 거야. 그래, 그건 나도 알아. 당신 작품은 전부 체크했으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에미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 외에는 모조리 실패작이었어. 그녀 작품의 발꿈치에도 따라가질 못해. 그건 당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미네기 씨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지적이 옳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자력으로 써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았다. 요즘에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내가 왜 여태까지 미네기시 씨를 찾지 않았을까? 치리코가 물었다. 데이터를 복원한 것은 5년 전이야.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까지 꾹꾹 참았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미네기 씨는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여태까지 기다려왔어. 미네기시 씨가 에미의 아이디어를 모두 다 소진할 날을. 그때가 되면 당신이 분명 그 작품에도 손을 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금단의 작품에도. 금단의 작품? 살이 되던 당시에도 에미는 장편 소설을 쓰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 작품을 써먹을 수는 없었지. 왜냐면 그건 아직 미완성이었으니까. 당신은 그 소설의 결말을 알지 못했어. 에미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생각이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그 작품만은 사용하지 못했겠지. 그런데 작년 봄에 연재 일거리가 들어오고 어떻게든 새 소설을 써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자 당신은 마침내 그 금지된 수를 써버렸어. 연재를 시작한 당초에는 뒷부분을 당신 스스로 어떻게든 써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었어. 에미가 써놓은 분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당신은 그 다음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별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겠지. 휴재라는 카드를. 치리코의 눈이 번쩍 빛난 것처럼 보였다. 물론 심해의 문에 대한 이야기야. 당신이 턱 막혀버린 연재소설 이야기. 미네기 씨는 굵은 숨을 토해냈다. 모두 정확히 맞는 이야기였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관계가 있어도 아주 크게 있지. 휴재 직전에 당신이 발표한 것은 에미의 소설이 중단된 바로 그 부분까지야. 그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을 당신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라고 말하려다 미네기 씨는 퍼뜩 깨달았다. 얼굴에서 일시 핏기가 사라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네.
치리코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노트북 데이터가 복원된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파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감식반에 의해 명확히 밝혀졌어. 에미가 그 미완성 소설을 마지막으로 썼던 것은 그녀가 살해되던 날이야.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직전까지 노트북을 마주하고 글을 썼겠지. 그 마지막 데이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날 그녀의 집에 있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 집에 있었다고 해도 에미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이야? 그녀가 목을 매는 것을 손 놓고 바라만 봤다고? 아니면 당신이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목을 맨 뒤였다는 건가? 그런데 그녀의 사체를 놔두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좋아. 그런 진술을 판사가 믿어주기를 빌어보시든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미네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출구로 향하려고 발길을 돌렸지만 그대로 얼어붙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가와 그를 둘러쌌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방금 전까지 손님으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소믈리에의 모습도 보였다. 모두가 예리한 눈빛을 미네기 씨에게 던지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는 곳이야. 등 뒤에서 치리코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밸런타인데이는 레스토랑으로서는 한창 대목인 날이지만 내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마지못해 통째로 빌려주셨어. 미네기 씨는 뒤를 돌아보았다. 왜 이런 거창한 짓을? 왜냐고?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 10년치의 마음을 담아 축배를 들고 싶었기 때문이야. 게다가 미네기시 씨에게도 괜찮은 행사 아니었나? 이제 소설 소재가 끊겼다고 끙끙거리며 고민할 필요 없잖아. 더 이상 소설가인 척 하지 않아도 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거야. 그녀의 말에 미네기 씨는 대꾸할 수 없었다. 범행이 발각된 데에 절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후련한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데려가요. 치리코의 냉철한 목소리가 울렸다. 건장한 남자들이 양옆에서 다가와 미네기 씨의 팔을 잡았다. 단지 그것뿐인데도 그는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팀장님은? 소믈리에 차림의 남자가 물었다. 나는 좀 더 있다가 갈게. 아직 디저트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치리코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